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의 대기질이 또다시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스위스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에 따르면 11월 18일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90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기록하며 올해 최악의 수치를 보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9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24시간 기준 한도의 약 6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러한 대기질 악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뉴델리는 매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농작물 잔여물을 태우는 행위가 지목됩니다. 이 농작물 소각은 전체 대기오염 원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배출가스와 공사장 먼지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지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뉴델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산자이 고엘은 사방이 뿌연 연기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후염을 호소하고 있다며 농작물 소각 금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뉴델리의 대기질 상황을 두고 종말이 다가온 것 같다거나 뉴델리는 가스실이나 다름없다는 등 시민들의 분노가 담긴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들 역시 뉴델리 전역이 짙은 스모그로 뒤덮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질 악화에 대응해 당국은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부 학년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비필수 트럭의 도심 진입이 금지되고 모든 건설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 폐 및 심장 질환자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정책과 인프라 개선이 없으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인도에서 매년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인이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다량의 진드기와 세균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영국 매체 레드바이블은 침대 위에 놓은 휴대전화를 당장 치우라는 제목의 영상을 소개하며 영상 속 현미경 촬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먼지로 가득한 스피커 틈새를 진드기가 기어다니는 모습과 지문 자국이 남은 화면에서 다수의 세균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즉각적으로 휴대전화를 청소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노스웨스턴 의대 사라 라토리아 교수는 휴대전화를 통해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전파될 수 있다며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 박테리아 양이 변기보다 10배 많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또한 조사 대상 휴대전화의 17%가 분변에 오염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액정은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피부에 닿을 경우 여드름이나 모낭염 같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균 티슈나 소독용 알코올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매일 정기적으로 닦을 것을 권장하며 이어폰 사용이나 스피커폰 통화를 통해 액정이 얼굴에 닿는 것을 최소화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어폰 역시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합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어폰의 약 90%에서 포도상구균 등 유해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어캡은 소독용 에탄올을 묻힌 면봉으로 꼼꼼히 닦아내고 유선 이어폰의 경우 선까지 닦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와 이어폰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인 만큼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습관을 권장했습니다. 이 같은 관리로 피부 질환과 감염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킹덤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인 킹덤4 대장군의 귀환이 11월 개봉하면서 일부 상영관에서 전작들을 재개봉하며 시리즈 팬들에게 지난 이야기를 다시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킹덤 시리즈는 일본에서 제작한 대형 사극이면서도 일본 역사가 아닌
중국 고대 전국시대의 전쟁사를 배경으로 한 독창적인 판타지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실사영화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로 원작 만화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판매되며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킹덤의 성공은 흥미로운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 배우들이 중국 전국시대의 인물을 연기하고 일본어로 대사를 소화하는 작품이지만 이러한 설정이 일본 내에서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 역사의 친숙함을 느끼고 이를 문화 콘텐츠로 소비해 왔지만 일본이 중국 역사를 수용하고 이를 자기화하는 방식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일본의 전국시대 이해 방식에 삼국지 연의 같은 중국사와 문화적 흔적이 깊이 스며든 점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킹덤3 운명의 불꽃은 시리즈 세 번째 실사 영화로 진나라와 조나라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영화 초반에는 위나라와의 전투 이후 주인공인 신이 진나라의 전설적인 장군 왕기에게 수련을 요청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이후 진나라와 조나라의 마양 전투에서 신이 이끄는 부대 비신대가 열세를 극복하며 활약하는 이야기가 영화의 후반부를 차지합니다. 강렬한 전투 장면과 전략의 전개, 그리고 각 캐릭터의 성장과 서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킹덤3는 다가올 사편인 킹덤4 대장군의 귀환과 서사가 맞물려 있습니다. 전편에서 신과 그의 부대가 전투의 흐름을 바꾸는 열세가 됐다면 사편은 왕기와 적군 총대장이 벌이는 전면전을 중심으로 진과 조의 최종 격돌을 다룹니다. 두 작품이 하나의 대서사를 이루는 만큼 시리즈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킹덤 시리즈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팬층을 중심으로 점차 한국에서도 관객층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영화는 시리즈 중 가장 스케일이 크고 강렬한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보이며 많은 팬들이 킹덤4를 통해 진나라의 운명을 건 대서사를 직접 확인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